어떻노? 그냥 가자. 그래, 가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목표는 단 하나, 한 우물만 판답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환경이다. 아, 그거는 제발. 전 3주면 연락 주세요, 연락. 3주면 돼.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숙이 파고드는 우리 채보다 오션과 찰떡인 영화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목표는 단 하나, 한 우물만 판답니다. 종기 씨는 살면서 가장 열심히 한 우물만 판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 좀 늙었다는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 한 여자를 지독하게 좀 사랑했던 연애 경험? 아닐까 그분이랑 싶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그거는 제발.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아주 정석 같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기적입니다. 여를 갈채면 어여야 되겠니까. 맞아요. 그냥 그래 가만히 서 계시면 되니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도. 그럼 바늘이 여를 갈채면 어여야 되겠니까. 바늘이 쭉 벌리고 섰는 그림을 갈채면은 걸어가시면 되니도. 이 영화는 언론 시사회 당시에 정말 호평일색인 영화였어요. 보통 언론 시사회를 하면 기자들의 이 별점이라고 하죠. 별점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99.99999%였습니다. 1986년 배경의 경북 봉화군에 사는 고등학생 준경은 초등학생 때부터 한 우물만 파는 아이입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기차역을 만드는 일.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기차역이 없으니 마을에서 나가려면 기찻길로 걸어서 승부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니다. 기찻길은 있지만 기차역이 없어서 매일 철로를 걸어 다녀야 하는 처지인데요. 처음부터 아주 아슬아슬한 철로를 마을 사람들이 걸어가서 건너는 이 장면은 준경이가 왜 이토록 기차역을 바라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었죠. 빨리 와라. 준경이가 기차역을 만들겠다는 방법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무려 54통의 편지를 보내는 우주 최강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다.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줄거리만 보고 결국엔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결국엔 대통령이 안 나와요, 이 영화에. 네. 여러모로 반전이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 대신에 예쁜 정아, 아니죠, 유나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이 유나 씨 연기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약간 내가 내 편견을 다시 한번 깨는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 연기를 어쩜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는지.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가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연기였어요. 이 그래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나? 아저씨 여기 돈 먹었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쳐 자라던데. 나이는 입학식 날부터 사촌 준경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준경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55번째 편지를 읽게 되는데요. 청와대? 이때부터 라이의 목표도 단 하나입니다. 준경이에게 들이대기. 아 왜? 니네 좋아하나? 어? 니네 좋아하냐고. 기차역을 짓는 것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맞춤법도 알려주고 떡볶이. 같이 편지도 써주고. 저는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장학 퀴즈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 88올림픽 마스코트는 무슨 동물? 호돌이. 호레이 빙시야! 방송에서 어필을 하면 그 힘이 사실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1등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면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는데
동도 하나 못 참으면서 뭔 대통령 상이로. 결국 이 편지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역을 짓게 되는데요. 이름이 양원역입니다. 실제 1988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역이자 최초의 민자역 양원역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실제로 이 역명부터 대합실도 승강장까지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인물과 에피소드는요,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됐죠. 이번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우물을 파는 두 영화가 있는데요. 먼저 황정민이 황정민한 영화 인질입니다. 팬이에요. 형 영화 나오는 거 다 봤어요. 들어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들어와. 리얼하게. 이쯤 되면 목표가 뭔지 감이 오시죠? 목숨 걸고 탈출하라. 근데 저는 이 영화 시작부터 흥미로웠어요. 실제 영화제 장면이나 뉴스, 인터뷰 장면이 나오면서 분명 영화인데 페이크 다큐 느낌이 들 정도의 오프닝이었거든요. 제작 보고회를 끝내고 귀가하는 황정민을 보여주는데 뭔가 톱스타 배우의 사생활을 엿보는 관찰 예능 느낌이랄까요? 안녕하세요. 형 뭐 맨날 볼 때마다 놀래. 그러다가 납치를 당하는데 배우가 납치된 그 자체로 영화의 몰입도가 확 높아지죠. 헐, 황정민이네? 근데 이렇게 탈출을 주제로 한 영화는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그리고 저렇게 알려진 황정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걸 보는 재미 포인트가 아주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기대해도 되는 게 그의 탈출 방법은 바로 연기력입니다. 들어와. 의식방 물어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는 가오도 없긴 하다. 우리는 그냥 진행해야 되겠다. 연기는 안 되겠다. 실제도 그렇고 극 중에서도 30년 한 우물만 판 연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죠. 실감난다. 역시 천만 배우야. 어? 정말 연기를 잘해서 이게 진짜 연기인지 아닌지를 이 관객조차 판단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 실제 황정민 씨 같아 보이는 이 리얼리티를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 황정민을 제외한 다른 배역들은 아주 신선한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배우가 납치범으로 등장을 하면 아무래도 관객들이 이 긴박함이라던가 이 실제 상황 같은 이 극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지죠. 인질범 역의 배우 김재범, 이경수, 이호정, 정재원, 같은 인질 반소연 역을 맡은 이유미 씨까지 대부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황정민 배우도 이 오디션 심사를 같이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뽑은 후배들이라 이 후배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영화 원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덕화 주연의 중국 영화 세이빙 미스터 우가 원작인데요. 老吴啊，这么晚了，有个事儿麻烦你。说，慢慢说啊。我被绑架了。 심지어 이 작품은 2004년에 중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오약보라는 배우의 납치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오약보 배우는 본인 이야기를 다룬 세이빙 미스터 우에 또 형사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몰입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 볼 때 너무 과몰입해서 황정민 씨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으려나 막 맞아.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데 사실 황정민 씨 아주 잘 지내고 있죠. 연극하면서 네. 잘 지낸다고 합니다. 혼자 탈출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동시에 한 번에 탈출하는 게 힘들까요? 아무래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출하는 게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영화 모가디슈에서는 단체로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 역사적 실화가 바탕이 됐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목적을 정확하게 합시다. 남북 통일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소말리아에 살던 이 남한과 북한 교민들이 합동 탈출 작전이 펼쳐지는데요. 당시 남한 측 강신성 대사 인터뷰를 보면 모가디슈는 정부군과 반군의 시가전으로 총탄이 비오듯 쏟아져서 거의 파괴되고 주택가에는 총을 든 강도들이 몰려 부녀자를 겁탈하고 금품 강탈을 일삼아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All these people came here to get on the evacuation plane. Even if you are diplomats,
We can't let you board an aircraft unless it's been sent by your government. 저는 사실 이 인터뷰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2시간의 영화로 탄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긴박감이 넘치는 영화일까요?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궁금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실제로 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가 대한민국 국민 출입 금지 지역이라서 모로코 서부 도시인 에사우이라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둘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상상했던 소말리아 풍경과 매우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류승환 감독도 로케이션 할 수 있는 도시 중에 바닷가와 인접한 모가디슈와 가장 비슷해서 촬영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특히 대규모 군중신이나 위험천만한 내전 상황을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박진감 있게 잘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미술팀의 노고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사우이라의 비슷한 전경에 무려 반경 1km의 건축물들을 1990년대 초 소말리아 건축 양식에 맞춰서 세트 작업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유럽 양식과 혼재된 이 당시의 소말리아 건축물들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건데요. 거기에 생각보다 낮은 기온 때문에 밤에는 패딩을 입을 정도였는데 그런 곳을 황량하고 무덥게 표현하기 위해서 흙바람을 막 뿌리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런 고충이 있었는지 또 몰랐네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오늘 조인성 씨 룩으로 입고 왔거든요. 아, 그러네. 아, 제가 지금 또 미남에 알았네. 약하잖아요. 네. 아 진짜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인성 씨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 배경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이 하이라이트이자 압권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시간 다 됐어요. 다들 예배 끝나기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돼. 4대의 차량에 교민들이 나눠 타고 격전지를 빠져나와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하는 바로 이 카체이싱 장면인데요. 차량이 구형 모델이어서 운전하기가 되게 힘든 차량이었대요. 거기다가 거의 뭐 사실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뭐 격렬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차량 수리를 해가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비하인드가 또 있는데요. 4대의 차 중에 이 구교환 씨가 운전하는 차에 북한 대사 리명수 역을 맡은 배우 허준호 씨가 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가 운전하기 좋은 도로도 아니고 오래된 차라서 막 가다가 시동도 꺼지는 차고 막 엄청 밟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최악의 운전 환경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이었어요? 운전자? 이 중에 가장 무서운 건 구교환 씨. 촬영 직전에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와. 초보 운전자가 이런 아주 최악의 컨디션에서 허준호 씨를 태우고 운전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무서운 환경이다. 영화를 보시면 허준호 씨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이게 그 내전 지역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구교환을 쳐다보는 허준호의 실제 연기일 수도 있다. 실제 마음이 그대로 연기로 나왔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떨고 있냐? 그래도 지구 안에서의 탈출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그래비티는 우주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Houston, this is Mission Specialist Ryan Stone. I am off structure and I'm drifting. Do you copy? Please copy. 이 영화는 우주를 화면 안에 담아낸 것을 넘어서 관객에게 우주 여행의 간접 체험까지 선물했던 걸작이죠. 이 영화가 90분짜리잖아요. 러닝타임이 짧긴 하지만 이 내내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노력 그리고 우주 한 공간만 보여주는데도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저는 이 우주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영화다라고 한번 평을 해볼게요. 첫 장면부터 얇은 대기권에 둘러싸인 지구 모습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 모습만으로도 장관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사실 대놓고 휴먼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I had a daughter. She was 4. She was at school playing tag, slipped, hit her head, and that was it. Stupidest thing. 사고로 딸을 잃은 라이언이 죄책감과 공허함 때문에 표류하듯이 살다가 우주로 떠나는데 거기서도 혼자 남겨지면서 죽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적 오게티가 많기로도 사실 뭐 유명한 영화입니다. 정원 씨도 혹시 뭐 찾은 거 있으세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일단 무중력인데 라이언의 머리가 가지런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떤 헤어즈를 쓰면 우주에서도 먹히는가.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이 라이언 역에 산드라 블록뿐만 아니라 레이첼 와이즈, 나오미 와츠, 스칼렛 요한슨 등의 캐스팅 후보로 올랐었는데 결국엔 산드라 블록이 낙점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캐스팅 당시 산드라 블록도 삶의 의미를 잃고 지내던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비티 속의 라이언과 굉장히 좀 유사한 정서였던 거죠. 그런데 그래비티의 출연 제안을 받고 다시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고요. 이 라이언과 비슷한 심리 상태여서 그런지 더 최적의 캐스팅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야구 프로구단에 입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야구에 올인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야구소녀. 코치님 프로 가고 싶었다고 했죠. 나도 그냥 프로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나처럼 못 가면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보통 배구나 농구는 이 남자, 여자 각각 프로 구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저도 사실. 그렇다고 해도 뭐 근데 체력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남자 프로팀에 여자가 들어간다라는 게 저희가 현실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쉽지는 않겠다 싶어요. 네. 스위니는 딱 그런 편견에 맞선 캐릭터입니다.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자이자 최고 구속 134km, 볼 회전력의 강점으로 천재 야구소녀라는 수식어가 붙은 스위니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프로 구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꿈을 포기하라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엄마까지도 뼈 때리는 조언을 하죠. 너랑 같이 운동하는 애들 중에 밥 먹고 살 애들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걸 왜 너만 모르는데? 그러다가 진태가 새로운 코치로 부임해 오면서 진태와 함께 프로구단 꿈을 이어나가는데요. 여기서 저는 명대사를 들었습니다. 뭐죠? 단점은 보완되지 않아. 장점을 더 키워야 돼. 단점은 절대 보완되지 않아. 단점을 보완시키려면 장점을 키워야 돼. 저도 아직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말이 되게 진리처럼 와닿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 단연 이주영 배우가 눈에 들어와요. 이 보이시한 주수인 캐릭터의 완벽 빙의를 했는데 이주영 씨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바로 야구 폼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실제 야구 선수들 폼만큼이나 훌륭했어요. 맞아요. 코치로 출연한 이준혁 씨와 함께 한 달 동안이나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이 남자 학생들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승부욕이 보이죠? 남학생들보다 더 잘 던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4시간 동안 운동하고 집에 와서 시뮬레이션까지 해보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폼 연습에 한 우물만 파니까 완벽한 이 야구 폼이 나왔겠죠? 이주영 배우가 더 리얼하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주수인 캐릭터가요. 대한민국 최초 여자 야구 선수 안향미 선수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안향미 선수는요, 고교 야구대에 선발 투수로 나갈 정도로 실력자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프로 입단 꿈이 좌절됐다고 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본 프로 구단에 입단해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 여자 야구팀을 만든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 범인 한 명을 잡기 위해 형사와 조직 보스가 의기투합한 영화 악인전입니다.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어이씨, 뭐 얘기할까? 조직 보스 동수와 미친개 별명을 가진 열혈 형사 태석이 함께 노리는 표적은 바로 연쇄 살인마 강경호. 동수는 자신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 연쇄 살인마를 잡아서 복수를 하고 싶어 하고요.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알겠습니다. 형사 태석은 연쇄 살인마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싶어 하죠.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냐? 제가 승진하고 싶어서요. 승진. 범인 좀 잡아가지고. 여기서 둘 중 누가 연쇄 살인마를 먼저 잡고 그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지가 매우 치열하고 긴장감 있게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마지막에는 뭐 그 새끼 둘로 나나?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특히 세 배우의 액션 장면이 주는 쾌감이 상당합니다. 장동수가 연쇄살인마 K에게 기습적으로 칼을 맞으면서 시작되는 우중 격투씬. 처음에는 저는 아니 어떻게 마동석 덩치를 보고 덤빌 수가 있지? 이렇게 정말 황당했거든요. 두 배우가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걸 보고 바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냉동창고 액션씬에서는 배우 마동석과 김무열의 맨몸 액션을 만끽할 수 있고요. 또 후반부 좁은 골목을 질주하는 카체이싱 액션도 이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죠.
저는 이 배우들의 피지컬을 보는 것도 참 재밌는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마동석 배우야 사실 마블이 인정하는 아주 단단함으로 뭉친 아주 그냥 바위 같은 네. 그런 배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김무열이라는 배우는 좀 왜소해 보이지 않을까? 네. 너무 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김무열 배우의 피지컬이 우와 생각보다 네. 굉장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김무열 씨가 배역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무려 15kg이나 증량을 했고 촬영 내내 이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과 식단 조절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15kg 정도는 네. 저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한테 오시면 그렇죠. 노하우를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있으면 제가 일주일에 5kg씩 그냥 찌워드릴 네. 수 있거든요. 전 3주면 연락 돼요. 주세요, 연락. 3주면 돼요. 오늘의 최고다 오션 목표는 단 하나, 한 우물만 판다를 주제로 집념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화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기 전까진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동동. 빠져오션!